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합격해서 올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과 공부를 어떻게 병행해서 목표를 이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A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Q&A는 제 블로그의 댓글, 쪽지, 그리고 이메일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도전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나 한 기관에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에 의지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내가 어디에 흥미를 두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외국어 공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내 능력을 다시 갖추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입시 생활 할 때 생활 패턴과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시 저는 아침에 학원 가상 강의실에 접속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른 외국어 학원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중국어 통번역대학원 입시 학원은 아침에 시작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저는 점심시간 식사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3시간의 수업 중 1시간만 듣고 배달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심타임 배달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타임 배달까지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밥도 먹고 학원 친구들과 줌을 통해서 스터디도 하고 복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배달을 하러 나갔습니다. 밤에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새벽뿐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 후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퇴근 후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앉자마자 졸기일수였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퇴근 후에는 바로 쉬고 새벽에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컨디션 유지와 집중력에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네요. 체력과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배달 일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폭염에도 비바람에도 그리고 폭설이 내려도 나가야 되거든요. 체력 소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휴식과 수면만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휴식도 하고 잘 때가 되면 바로 잤어요. 공부도 마라톤처럼 오래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체력 관리를 공부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배달일 자체가 운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멘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있는 것만 생각하고 현재 문제만 걱정한다, 그리고 현재 문제만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뒷일은 알아서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공부 방법 중에 학원을 선택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는데, 저는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통역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공부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모른 채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입시 루트와 실전 노하우를 배우면서 빠르게 실력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친구들과 옆에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크리틱도 받고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달 일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사고는 없으셨나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터널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혀가지고 혼자서만 부딪혔거든요.
배달창을 잠시 그 핸드폰에 떠 있는 배달창을 잠깐 보는 사이에 가드레일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철심을 3개나 박을 정도로 그 큰 부상을 입었었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오른손 깁스를 풀었을 때는 오른손의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요. 치약 뚜껑을 여는 것조차 참 힘이 들었어요. 당시에 바로 이 손으로 1차 시험 지필고사를 봐야 하는데 못 보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에서는 순차 통역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모두 필기시험이고 써야 할 문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글 쓰는 연습부터 꾸준히 했고 재활도 병행하며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에 모두 합격하게 되네요. 사람이 문제점에만 집중하면 자꾸 문제와 걱정거리만 생각나지만 해결책에 집중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6번째 질문입니다.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려면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나요? 당시에 제 중국어 실력은 군대 말년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신 HSK 6급 270점대를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체류 경험은 군대 제대 이후 복학하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3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합격 수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국내파라고 하시면서 중국의 체류 경험이 상당한 분을 꽤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는 한국에서만 나왔고 대학교를 중국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을 국내파라고 소개하시거나, 국내파라고 소개하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1년에서 3년 이상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칭화대학교라든지 상하이 교통대 혹은 베이징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런 분들의 실력과 경험에 비교하자면 저의 실력과 경험은 일천하기 그지없죠. 그래도 저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하게 됐고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력 차가 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저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채널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창구로서 이 채널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